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없다. 예, 이거는 없다. 이렇게 받는 거. 자, 요거는 이거죠. 이게 선수가 안 된다는 거죠. 좌우지간 얘를 선수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 얘가 선수 안 되게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벌어지는 고민은 이제 그거는 그냥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두는 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약에 막았다. 그러면 땡큐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야말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쪽에 돌이 왔을 때 이런 끝내기가 성립하죠. 이렇게 끝내기가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백은 요거를 하는 것은 설마 상대가 이렇게 둘 것을 예상하고 두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받아주면 대단히 고맙겠지만 이렇게 받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 이걸 늘어서 나중에 이쪽의 관계를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득을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 끊어놓을 기회를 잃고 상대가 먼저 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먼저 당한 다음에는 이건 끊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일로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원래는 끊어보는 것이 일종의 이제 수순인 거예요.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준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수입을, 소득을 올린 거죠.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선수로 두 칸을 벌린 셈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해도 되는데,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해요. 이렇게. 그 이유는 얘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얘를 무겁게. 요거 하면은 백이, 아니 흑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잡든지 아니면 손을 빼버리든지 해요. 다시 말하면 후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백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덩치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럼 손을 뺀단 말이에요.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는 선수를 이걸 무겁게 해서 손을 못 빼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법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때요? 보이세요?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놓고 한번 볼까요? 이거 이래 보니까 어떠세요? 이상하죠, 이거? 얘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아시죠? 이거 뭐 돌이 6개나 있는데 6집도 안 되고 집도 효율이 없죠. 얘도 여기 뭐 도둑했는데 이게 뭔가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았겠다.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이거 끊겼는데 이 안에서 살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미련 없이 그냥 쭉쭉 돌파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얘는 이렇게 감쌌으니까 천천히 공격을 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도 여기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연결을 해야 돼요. 상대가 이렇게 잡으러 오면 이 한 점을 살리려면 안 되고 붙여서 역시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갈라지면 누가 피곤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바둑은 이제 흑이 성공한 포석이다. 여기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너무 침착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흑도 약간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도망가는 쪽으로 했고 백은 이렇게 해서 조금 위기를 벗어났다. 그래도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은 당연히 흑이 유리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안으로 축소되는 거고 이건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거니까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흑도 이제 큰 곳으로 갔죠. 협공을 했고 대협공을 했고 이 수로는 여기하고 똑같이 두셔도 무방해요. 똑같이 두셔도 무방. 이렇게 했고 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김만수 사범님의 제자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정석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바둑을 두면 이렇게 호선 바둑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점 놓고 두는 젖바둑도 있잖아요. 뭐 한 6, 7점 놓고 두는 젖바둑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암기한 대로 정석대로 안 두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굉장히 강력할 수가 있어요. 막아서요. 자, 6점 바둑 같으면 돌이 여기에 있죠. 고달프죠. 갈라져서 고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호선 바둑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심하게 둘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젖바둑일 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오면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돌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렇게 하면 잡혔고요.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하면 이걸 크게 잡게 되죠. 모양이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많이 놓고 둘 때 쓰는 하나의 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건 정석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정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안 빠지고 흑한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선수로 이렇게 당하는 것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중앙에서 이 발언권이 굉장히 흑이 강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자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무난한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일로 치는 것도 있어요. 드문 경우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손을 빼면
요걸 당한 다음에 이런 것까지 선수로 당하게 되거든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안 당하죠? 이 V자를. 그리고 뭔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은 나중에 이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밀어가서 타겟을 중앙을 두텁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모양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깔끔하죠, 베개 모양이. 활용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치는 수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된 다음에 내가 이제 백이 손을 뺐는데 여기를 나가면 어떡하냐. 이것이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만 확실하시면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수는 결론적으로는 못 나가요. 이렇게 돼요. 뚫죠. 자, 이거 나가죠. 어떻게 해요? 또 뚫어야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단수 치고 막아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죽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어디 하시죠? 그렇죠. 여기서 요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이거를 해도 끊겨서 얘가 지금 위험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안 되는 수가 되죠. 율로 무조건 치셔야 돼요. 치면 어떻게 되느냐? 때려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아까는 나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 양쪽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는 세죠. 그래서 이거는 흙이 못 견뎌요.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치시스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의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